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살짝 불편한 이야기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오늘은 그냥 약간 역사의 상식으로 알아두시라고 적화 통일된 베트남 이야기를 살짝 해볼까 합니다. 탄핵 이후에 주사파 정권 들어섰을 때만 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적화, 공산화, 사회주의화되고 연방제 통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고 했어요. 걱정하는 소리에 듣다 짜증이 날 지경이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주사파 정권 5년이 끝나고 그 무슨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도 주사파 척결을 외치는 소리들은 끊이지 않고 들리고 있어서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보시면은 광고, 전광훈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 정권도 교체됐는데 왜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할까? 저 그냥 정부에 맡기면 안 되나? 거기다가 새 대통령은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집무실을 옮겼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보시면 김진홍 목사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퍼지기 시작한 청와대 도청장치 음모론입니다. 청와대 들어가면 위험하다. 지금 윤석열 간첩 도감청 정보 받았다. 국가 최고 기밀까지 중국 북한 손안에 청와대 북한 도청장치 문재인 임종석 수상하다. 단 하루도 청와대 안 들어가. 다음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진짜 이유. 기존 청와대는 각종 유무선 통신장치, 보안시설, 상하수도시설, 전력 냉난방시설, 모든 도면과 구조가 이북에 알려져 있고 도감청 장치가 곳곳에 되어 있어서 사용이 불가하다. 아니 그러면은 업체 불러다가 도감청 검색해가지고 장치들을 다 뒤져내서 공개를 해야지. 그래야 문재인이나 더불당에 죄를 묻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은 본 게시탐정만 하는 겁니까? 왜 그건 안 했어? 한 방에 다 걸어쳐낼 기회인데. 집무실 이전 비용보다 그게 훨씬 더 싸게 먹히면서도 주사파들을 역적죄로 제거할 명분도 서지 않습니까? 애초에 도청장치 따위는 그쪽들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고 있으니 전문업체 불러다가 도청장치 다 끄집어내서 공개하라고는 못하고 집무실을 옮기라는 헛소리만 나불대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과거 월남이 패망할 때 월남 정부와 군부의 주요 회의가 모두 도청 감청되어 그 다음 날이면 모조리 월맹치게 세워나갔다는 내용이 우리나라 버전으로 와전된 것이 팩트일 겁니다. 아시다시피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날린 돈이면 탱크가 몇 대고 대포가 몇 문인데 그 무슨 우파라는 치들은 진심으로 나라를 위하기나 하는 건가 의심스럽거든요. 아무튼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우파 국민들로 하여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1975년 월남의 적화통일 사례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주사파 및 종북 세력을 척결하지 못하면 월남 패망 때처럼 될 거라는 걱정이 아주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많은 분들께서 지난 주사파 정권 기간 동안 공산화를 걱정했던 것과는 반대로 월남이 적화된 것은 의외로 우파 정권 때였습니다. 아니 바오다이 황제가 물러나고 베트남 공화국이 설립된 이래 초대 대통령인 고딘 디엠부터 마지막 대통령인 구엔반 티우까지 모두 우파 정권이었지 좌파 정권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물론 맨 마지막 대통령은 두옹 반민이긴 하는데 그 사람은 딸랑 9일 해먹고 사이공 함락 되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마지막 대통령은 구엔 반 티우라고 봐야지.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다 우파 정권이 다스리고 있었거든, 월남을.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월남 패망의 요인을 월남 내의 종북 세력에게서 찾았어요. 월남 인구의 0.25%밖에 안 되는 종북 세력이 나라를 뒤흔들고 적화 통일을 앞당겼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본 게시탐정 또한 오랫동안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었어요. 현역 때 종북 세력 실체 인식 교관 경연대회에 나가서 저 내용을 예시로 들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월남 내에서 호치민과 공산 월맹을 지지하는 종북 세력과 더불어 대통령 후보가 간첩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간첩이었다 하는 설명도 나오는데, 과연 월남은 종북 세력과 간첩 때문에 멸망했을까요? 본 게시탐정이 예전에 적화 공산화 사례라는 방송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역대 공산화된 나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무력 대결에서 패하여 적화된 거지 정치적 공작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월남 또한 마찬가지로 종북 세력이 설치고 간첩이 뭘 했든 결국은 군대와 군대의 대결에서 패하여 무너진 겁니다.
월남군 내에 간첩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지만 의외로 간첩의 활동은 미미했습니다. 대부분의 월남군은 정상적으로 전투를 했어요. 문제는 애초부터 상대가 안 됐다는 겁니다. 보시면 월맹군이 본격적으로 남침하기 전 미군과 국군이 참전하기 전인 1964년 어간에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일명 베트콩은 그때 이미 수도 전방에서 월남군 사단 병력을 괴멸시키고 사이공 함락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미군과 국군의 참전이 없었다면 이미 1965년에는 베트콩의 승리로 끝났을 전쟁이었습니다. 이 지도 보시면 이게 1968년 구정공세 때 이제 남베트남 그 지도인데 보시면 짙은 노란색 부분만 월남 정부 지배 지역이고 나머지는 월맹군과 베트콩이 장악한 지역이에요. 간당간당하다 그죠? 거의 수도 부근이랑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해안지대를 빼고는 전부 다 먹힌 상태였어요. 그러던 것을 미군과 국군이 참전해가지고 베트콩과 월맹군을 지상과 정글과 도시와 산악에서 그야말로 갈아 마시고 온갖 돈과 물자를 퍼부어 월남군을 살려놔서 간신히 버티게 한 거예요. 월맹군은 적환을 노리고 두 번의 대공세를 폈는데 첫째는 1968년에 유명한 구정공세. 여기서 초기에 월남군을 격파하면서 기세를 올렸지만 미군의 막강한 반격으로 4만 5천 명이 넘는 전사자와 7천 명의 포로를 내며 대패했습니다. 아예 베트콩은 괴멸지경이 됐어요. 월남군은 14,000명 좀 넘게 죽었고 미군은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승리에 기세가 오르는 월남군은 미군의 지원으로 1970년, 71년에 월맹군의 거점이 있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영내를 침공하는 공세작전을 폈는데 캄보디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성공했는데 라오스에서는 월맹군의 반격에 밀려 패퇴했습니다. 700대가 넘는 미군의 헬리콥터가 출동했고 수만 톤의 그 폭탄으로 폭격을 하는 엄청난 항공 지원을 받으면서도 승리를 못했어요. 월남군의 수준이 제대로 드러난 한판이었습니다. 이에 자신감을 굳히는 월맹군은 1972년에 그 부활절 공세를 펼쳤고 병력 30만 명, 탱크 700대를 동원한 이 공세로 북부에서부터 월남군이 줄줄이 무너지거나 항복을 해서 사실 여기에서 월남은 패망했을 각이었습니다. 그 병력이 어느 정도였냐. 6.25 전쟁 개전 당시에 북괴군이 20만 명, 탱크가 240대가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월맹군은 이 공세에 병력 30만 명, 탱크 700대를 내려보낸 거. 거의 월맹 입장에서도 한판을 걸어본 거예요. 하지만 이제 끝물이라서 많은 병력을 철수시켰음에도 공군력은 건재했던 미군이 개입해가지고 북베트남을 초토화시켜가며 폭격을 퍼부었고 월맹군은 7만 5천 명, 최대 10만 명의 전사자 그리고 탱크 700대가 모조리 전멸하는 대패를 입으며 공세를 접었습니다. 미군이 있는 한 월남 패망이 불가하다는 걸 깨달은 월맹은 결국 평화회담에 나왔고 미군과 국군이 철수하고 2년이 지난 후 1975년에야 적화 통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앞에 지도랑은 좀 다르죠? 미군과 국군이 미친 듯이 싸워서 되찾아준 월남 영토들이었어요. 진짜 지네 나라 누가 지키냐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종북 세력의 준동이 아닌 월남군의 붕괴로 인한 패망이 시작됐습니다. 1973년까지만 해도 25억 6,200만 달러나 되던 미국의 군사 원조는 1974년이 되면 9억 7천만 달러, 75년에는 6억 5,400만 달러로 급감했잖아요. 이게 곧 월남군의 전쟁 수행 능력의 대폭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실정에 맞는 전략 전술은 개뿔, 미국식 돈지랄 전술에 익숙해져가지고 베트콩 몇 명 상대하는데도 대포 쏘고 헬리콥터 띄우고 장갑차 굴리던 월남군은 미국의 지원이 끊기니까 순식간에 원숭이 꽃신이 됐다고. 굳은 원래 맨발로 댕기던 놈이 이제 꽃신을 얻어 신게 되면서 발에 굳은 살 다 없어져가지고 맨발로 못 걸어 댕기네. 근데 그거는 생각 못하고 계속 꽃신을 사다 써야 되니까 돈은 돈대로 깨지고 나중에는 종살이 하게 된다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동화였죠. 자기들의 예산과 재정은 생각지도 않고 늘 하던 대로 막 쏟아붓고 퍼붓자 이내 부품, 탄약, 연료들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군함의 50%, 정찰기의 42%,
헬리콥터의 50%, 탱크 장갑차 45%, 트럭 50%, 수송기 30%가 가동 불가 상태가 된 거예요. 358대의 전투기 중에 200대가 가동 불가 상태입니다. 세계 4위의 항공기 보유량을 자랑해도 이게 헬리콥터까지 합쳐서 쪽수만 많지 관리와 유지가 전혀 안 돼서 상당수의 장비들이 고철로 전락했습니다. 월맹군과 정면 대치한 중부 고원지대의 포병대는 하루에 100발 쏘던 게 1974년 이후에 하루 4발로 줄었고, 물자 잔고도 계속 줄어들어서 1975년 5월에는 모든 연료가 소진되고 6월에는 모든 탄약이 소진될 예정이었습니다. 75년 7월에 이르면 남은 연료는 휘발유 7일분, 경유 4일분이라는 예측까지 나왔으니 월맹군이 침략하지 않았어도 알아서 비무장화되었을 월남군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전인 1975년 4월 30일에 월남이 패망했죠. 월남군이 전투를 거부한 것도 아닙니다. 남침하는 월맹군에 맞서 싸우긴 했어요. 하지만 1975년에 월남군은 이미 반신불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지상전으로는 미국이 있었을 때도 월맹군의 상대가 못 됐잖아요. 월남 정부에서 그나마 판단착오를 하는 바람에 중부 고원지대에 있던 이제 1군단을 얼른 뒤로 빼가지고 수도 근방을 지키는 병력으로 쓰려고 했는데, 문제는 한참 전투 중이었다니까. 이 부대가 전투 중이었던 1군단을 잘못 이동시키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대혼란이 벌어진 바람에 초천에 참패를 제대로 당했습니다. 후퇴조차 제대로 못해서 대량의 무기와 장비를 노획당한 건 덤이고, 미국만 믿고 자주 국방과 자체 방어 노력을 전폐한 것은 결국 국가의 생명을 끝장내버렸습니다. 덧붙여 쿠데타가 일어나 정권이 뒤집힐 때마다 반대편 사람들을 숙청하면서 그 가운데 정보기관 요원들도 이래저래 잘려나갔죠. 남은 인력만 가지고는 정상적인 첩보 활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또한 꽤나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그 결과 보시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월맹군의 탱크가 대통령 관저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이게 그냥 일반 자료에는 종북 세력, 이제 월남 종북 세력들이 어쩌고저쩌고 이 말만 나올 텐데, 이건 이제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에서 나온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이라는 책이에요. 이거 국방부에서 펴낸 책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월남이 패망한 진짜 원인이 뭔지 정말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바로 월남 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월남 패망이 종북 세력 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종북 세력은 물론 패망의 한 원인이긴 하지만 극히 일부 요소일 뿐이에요. 종북 세력을 척결하지 못해서 월남이 망했다 그러면 그것은 당시 월남의 우파 정권과 정치인들, 군부의 모든 책임을 가려주는 오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나라를 지키고 싶다면,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고 싶다면 백날 첫날 주사파 척결하라고만 소리소리 지르며 이상한데 후원금 내다봐야 할 게 아니라 군복을 입고 밤잠 설쳐가며 근무하고 있는 우리네 아들, 딸들, 형제, 자매들에게 위문품을 보내고 방위 성금을 보태는 게 맞는 겁니다. 아니 생각할수록 뭐 같은 게, 그 무슨 집무실 옮기는데 들어갈 비용이면 탱크가 몇 대고 대포가 몇 문이야? 지금까지 나라를 사랑하는 보수 우파 국민들이 그 무슨 유튜버들한테 갖다 바친 돈 다 합치면 포탄이 몇 발이고 전투기가 몇 대입니까? 진심 애국 놀이를 할 게 아니라요, 진짜 나라를 지키는 게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